반갑습니다. 77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주택을 지면은, 철근 콘크리트를 많이 하게 돼요. 특히 뭐, 당연히 고층으로 올라가는, 공동주택, 아파트나 뭐, 빌라 연립 이런 거는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로 하고, 뭐, 주택도 어떤 튼튼하고, 뭐, 썩지 않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또 선호도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조로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철근 콘크리트로 몇 동 공사를 했는데, 자, 이 철근 콘크리트에서 콘크리트의 그 하자, 곰보가 있습니다. 곰보. 예. 그 곰보가 왜 생기는지, 또 곰보를 어떻게 하면 생기지 않게 하고, 그 곰보가 생기면 어떠한 물리적인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철근 콘크리트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레인포스트 콘크리트입니다. 스틸 레인포스트. 그래서 RC조라 그러죠. 그게 뭐냐면은 철근으로 보완한 콘크리트다. 콘크리트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철근이 보완을 하는 겁니다. 이 콘크리트는 이 누르는 압축력에 대한 응력, 이 누르는데 버티는 힘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큰데, 이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시공을 잘못하면은 15배로 이 품질이, 이 물리적인 힘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15배는 또 뭐냐? 요거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콘크리트가 예를 들어서 이런 압력을 받을 때는 굉장히 힘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만은 얘가 어떤 이렇게 가로부재, 수평부재로 돼서 여기 양쪽에서 받치고 여기를 눌렀을 때 이렇게 휘어지는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밑부분에서는 늘어나는 인장력이 발생하고 이 윗부분에서는 압축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콘크리트가 버티다가 뚝 하고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는 쪽, 이쪽에다가 빨간색으로 보이나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철근이다 그러면 그 아랫부분에다가 철근을 보완해가지고 이런 눌렀을 때 이런 휘는 힘에 많이 견딜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압축 기둥이다. 기둥도 이게 또 어떤 재료가 너무 길어지면은 온전한 압축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기둥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좌굴이라고도 그러고 버클링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뭐 기둥이 아무리 얘가 압축 응력이 센 재료라 그래도 온전한 압축이 안 되고 그냥 좌굴돼 버리는 거죠. 근데 이게 온전한 압축을 받는다고 했을 때 요 콘크리트의 요 단면이 있잖아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이 풀이를 해드렸는데, 지난 영상이네, 보강토. 근데 요 안에 예를 들어서 철근이 이렇게 박혀 있다. 철근이 뭐 몇 퍼센트 이렇게 철근이 박혀 있다고 봤을 때, 요 철근이 버티는 힘은 콘크리트 면적에 대비해서 이 철근 면적에 말하자면 15배가 힘을 쓰는 겁니다. 네, 힘을 써요. 근데 어떤 경우 우리가 콘크리트 시공을 부실하게 해서 이 콘크리트가 압축을 제대로 못 받으면은 철근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이 압축을 못 받죠. 더구나 철근은 가늘고 길어서 콘크리트가 어떤 이렇게 딱 잡아주는 그 역할을 못하면 좌굴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철근이 온전히 콘크리트 안에서 힘을 딱 쓰고 있을 때는 콘크리트보다 15배의 압축 그 응력이 있는데, 이게 철근이 이렇게 휘어진다, 좌굴이 된다 그러면 15배고 뭐고가 없는 겁니다. 먼저 철근 콘크리트 재료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콘크리트 재료는 뭐예요? 그 세멘트가 필요하죠. 가루로 넣으면 굳질 않으니까 세멘트에다 물을 섞어요. 그러면 세멘트 죽이 되는데, 그걸 세멘트 풀, 세멘트 페이스트, 뭐 세멘트 죽 같은 말인데, 걔가 접착제 본드 역할을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골재라는 게 거기 섞이게 되는데, 아니 그냥 세멘트에다 물 섞어서 그냥 굳히지 뭐하러 자갈이나 모래를 넣냐? 뭔가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세멘트 풀, 세멘트 굳힌 덩어리보다는 이 자갈이나 모래의 그 물리적인 강도가 훨씬 더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을 넣어줘요. 그리고 가격도 같은 무게로 따져보면은 세멘트 가격보다 또 더 저렴하니까 골재가 경제적으로 그게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자, 골재를 많이 넣을수록 좋다. 어떤 일정한 부피 속에 골재가 많이 들어가면 좋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러면 먼저
세멘트하고 골재 중에서 세멘트부터 생각을 해봐요. 그럼 세멘트가 아주 질 좋은 세멘트를 써야 된다. 근데 세멘트는 그 안에 여러 가지 성분, 제조 성분에 따라도 다르지만 크게 보면은 물리적인 세멘트 가루 입자가 좀 굵은 입자냐, 가는 입자냐. 거기에 따라서 성질이 다르고 또 이 세멘트가 우리가 풍화가 됐다 그러는데 바람 맞았다, 바람 들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멘트는 요 알갱이가 물하고 반응을 해서 화학 반응을 해서 걔가 강도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때 물하고 비벼서 접착제로서의 강도가 나타나게 해야지 세멘트를 아직 사용하기 전에 보관하고 있는데 얘가 어떤 물을 먹었다든지 습기와 닿았다든지 그러면 얘가 그냥 화학 반응을 끝내고 강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멘트 가루가 어떤 수분하고 습기하고 얘가 반응을 하면은 일반적인 그 비중, 무게보다 얘네들이 좀 무게가 떨어져요. 풍화가 되면. 그래서 시멘트의 어떤 품질, 그거는 비중 테스트. 얘가 일정 3.15면 3.15, 시멘트마다 좀 그 기준이 다른데 그 비중보다 떨어졌다. 그러면 얘 풍화됐네. 못 쓰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거, 세멘트 요 가루의 분말도라 그러죠. 분말도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지는데 이게 물하고 반응하는 화학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생각해봐요. 입자가 고우면 고울수록 반응이 빠르겠어요, 늦겠어요? 빠르죠. 입자 굵은 것보다. 그래서 세멘트는 그 비표면적이라 그럽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멘트 같은 무게, 세멘트 예를 들어서 1g에 대해서 세멘트 그 알갱이들의 겉표면적, 예, 그게 클수록 고운 세멘트겠죠. 예, 생각해보세요. 사과가 하나 있어요. 사과 이 같은 무게인데 사과가 이게 100g이에요. 근데 이 표면적은 이 전체가 표면적이죠. 근데 사과를 막 다져서 쪼갰어요. 다 쪼개서 했더니 표면적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죠. 반만 쪼개도 이 사과 쪼갠 단면적이, 이면적이 벌써 늘어나잖아요. 또 쪼개면 또 늘어나고. 그래서 다지면 다질수록 고와질수록 그 같은 무게 100g의 사과의 표면적은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멘트, 이 분말이 고우면 고울수록 화학 반응이 빠르다. 다시 말해서 빨리 굳는다. 빨리 굳는다. 그래서 조강, 빨리 굳는다. 조강 시멘트라 그래요. 빨리 굳어야 될 어떤 입장의 그런 콘크리트 시공을 할 때는 조강 시멘트를 사용을 해요. 근데 시멘트가 화학 반응을 하다 보니까 얘가 물하고 섞여서 굳을 때 열이 납니다. 그 열을 수하열이라 그러는데 이게 세멘트 콘크리트 이만큼 굳을 때는 열이 별로 안 나지만은 이게 무슨 교각이다. 또는 무슨 댐이다. 예? 무슨 화천댐. 이런 매시브한 크다란 이런 콘크리트를 할 때는 열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왜? 시멘트 1g당 몇 칼로리의 열이 나오면 그거 다 곱해보세요. 얼마나 열이 많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 열로 인해서 댐에 균열이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열을 식혀줘야 돼요. 그런 그 복잡한 공법은 너무 디테일한 거니까 거기 보고 우리 쿨링 파이프 같은 걸 넣어서 찬물을 돌려줘요. 세멘트 굳을 동안. 크랙이 안 가게. 이런 것까지 하는데 시멘트는 입자의 곱기, 분말도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진다. 또 얘를 보관을 잘 해야지 아니면 갓 생산된 걸 써야지 오래 묵은 시멘트를 쓰면은 맛이 갔다, 풍화가 됐다, 이미 화학 반응을 수분하고 했다. 그래서 강도가 별로 안 나온다. 그거 나쁜 겁니다. 그래서 시멘트 포장지는 보면은 그냥 종이 포대 같지만 그 안에 비닐로 한 겹도 돼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습기, 공기 중에 수분하고 딱 차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멘트는 신선한 시멘트를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 풍화됐냐 안 됐냐는 요 비중을 테스트해가지고 알아본다. 비중 테스트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어요. 간단해요. 이 시멘트 그냥 무게를 나누기 뭐예요? 부피. 네? 그걸로 나눠주면 되는데 르 샤틀리에 비중병이라는 거 있어요. 거기다가 이 석유 광유를 채우고 시멘트 100g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시멘트 부피만큼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비중병이니까 거기에 이제 밀리리터 눈금 표시가 돼 있잖아요. 그럼 그게 부피가 나오잖아요. 그럼 시멘트 100g에 대해서 부피 몇이다 나누게 해보면 비중이 3.2가 나오든지 3.0이 나오든지 그런 거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시멘트가 너무 공기 중에 놔뒀다든지 습기를 만나가지고 반응이 그냥 이게 풍화가 됐다면 못 쓰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요한 거는, 자, 시멘트 레미콘 자 공장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현장하고 가까우니까 레미콘 다 물하고 넣어서 믹싱을 해가지고 현장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되도록 빨리 갖다 타설을 해야 돼요. 그게 좋아요. 뭐 길이 엄청 막혀가지고 막 레미콘이 현장으로 가는데 2시간이 걸리고 현장에 와봤더니 앞서 또 레미콘이 뭐 대여섯 대가 밀려 있고 뭐 이거 다 지금 그 아지테이터라 그러거든요. 그 믹서 통이죠. 그 아지테이터. 그걸 계속 돌려도 그 안에서 벌써 물하고 들어가서 화학 반응을 하는 거예요. 되도록 1시간 물하고 부어서 넘은 그러한 뭐 몰탈이라든지 콘크리트 레미콘 제품을 안 쓰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화학 반응 시작돼서 너무 1시간 이상 막 너무 오래된 거 쓰면은 꽝이다. 강도가 안 나타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 시멘트 가루에 대해서 물을 섞은 거를 시멘트 풀, 시멘트 페이스트다. 거기에 대한 이제 얘기는 끝났어요. 이해하시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골재가 있는데, 골재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자갈하고 모래를 골재라 그러죠. 우리가 보통 건축에서는 요 알갱이가 직경 6mm가 넘는다 그러면 자갈로 분류하는 거고, 6mm 이하는 대체로 그냥 뭐 그걸 쇠골재 모래라고 합니다. 그럼 또 이런 골재가 크게 보면은 자 인공골재가 있고 그다음 자연골재. 자연골재는 강에서 채취하면 강자갈, 강모래고 그 좋아요. 왜냐하면 염분이 없기 때문에. 좀 바닷가에 가면 너무나 많은 모래가 있는데 그거 퍼오면 좋겠죠. 근데 거기에는 문제가 소금기가 있다, 염분. 이 염분이 콘크리트에 들어가면은 단점이 뭐예요? 그 안에 철근 콘크리트니까 철근에 부식이 생긴다. 그러면 또 이거 맛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염분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골재 품질도 중요한데, 골재에 대한 거 자세한 얘기는 한도 끝도 없는데 이제 그만 얘기를 하고, 자 그러면 두 가지 크게 자갈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 강자갈이 있고, 강자갈이 요새 채취가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돌멩이를 부셔가지고 쇠석골재라 그러죠. 쇠석 부시는 거, 크라시아라는 기계가 있어요. 거기서 이 돌멩이를 넣으면은 걔가 그냥 무지막지하게 해가지고 그 부실어져서 이 자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채로 적당히 걸러서 뭐 25mm 자갈, 뭐 40mm 자갈 이렇게 자갈을 분류를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쇠골재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이 강에서 돌멩이가 굴르면 어떻게 돼요? 둥글둥글둥글한 그 둥근 자갈이 되죠. 그럼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특징이 달라요. 자, 우리가 시멘트 풀로 어차피 골재를 다 접착을 시켜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되는데, 자, 그러면 얼마만큼의 풀이 필요하냐, 시멘트 풀. 최소한 이 골재 표면에 다 세멘트 풀이 묻어야 되겠죠, 세멘트 풀. 또 한 가지 개념은, 자, 어떤 돛박에다가 자갈을 다 채우고 뭐 모래도 채웠는데, 거기 그 틈에 시멘트 풀이 들어가 있죠. 그 틈에. 그 틈에 시멘트 풀이 꽉 채워지면은 콘크리트가 딱, 찰지게 채워진 콘크리트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세멘트 풀이 모자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앞서 지금 이 시간에 포인트가 되는 거, 이 콘크리트에 곰보가 생기는 겁니다. 곰보. 레미콘에서 그 공장, 배처 플랜트라 그러죠. 그 자동화게 된 그 계량 믹서에서 레미콘 트럭에 담겨서 왔는데, 그 풀이 모자랄 이유가 없다.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콘크리트 치기가 쉬우려고 현장에서 막 물을 댔다 들이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시멘트 풀 자체가 질어져서 이 거푸집 자체가 이게 물 샐 틈 없이 이렇게 수밀성 있는 거푸집을, 정밀한 거푸집이면 되는데, 이 거푸집에 막 틈이 있거든요. 밑에도 틈이 있고. 그러면 콘크리트 부면은 시멘트 물이 다 빠져 내려가면 어떻게 돼? 자갈만 남죠. 그러면 그게 곰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시멘트 풀은 이 골재 표면을 다 코팅을 해야 된다. 또는 골재가 있으면 골재와 골재 사이에 틈에 시멘트 풀이 들어간다. 근데 앞에도 말했지만은 시멘트 풀 굳은 강도보다는 자갈 강도가 세다. 그래서 시멘트 풀은 많이 넣지 않을수록 좋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 골재 표면을 다 코팅해야 돼. 골재 표면적이 작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골재 자체가 이렇게 크면 돼요. 그쵸? 아니 1立方메타 이런 박스, 이런 돛박에 콘크리트를 붓는데 골재 자체가 이렇게 그림처럼 있다만 하면 어떻게 돼요? 요 뭐 그 틈에만 시멘트 풀이 채워지면 되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골재 자체가 있다만 이렇게 크면은.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왜? 철근 또 있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크기의 자갈을 선택하고, 그 자갈과 자갈 사이에 또 빈틈에 시멘트 풀이 들어가니까 그거 줄이려면 어떻게 돼? 거기는
모래, 쇄골재를 또 채우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부피가 있으면, 거푸집이 있으면 거기에 굵은 골재, 가는 골재 다 채워서 되도록이면 공극을 줄인다. 그러면 시멘트 풀이 적게 들어간다. 그러면 시멘트가 굳으면서 반응하는 수화열도 적고 시멘트 풀이 충분히 코팅을 하면서도 강도가 높게 나오면서 좋은 콘크리트가 된다. 예, 그겁니다. 그래서 둥글둥글한 자갈을 쓰면은 이 시멘트 풀의 접착력은 떨어져요. 그렇지만 이 강자갈은 자체 이 강도가 대체로 굉장히 강합니다. 거기다 오랜 세월 댕굴댕굴 굴르면서 충격받으면서 얘네들이 이미 금이가 있었으면 깨졌겠죠. 대체로 금이 안 갔죠. 강자갈은. 근데 또 이 둥글둥글한 거는 표면적이 쇠석자갈보다는 작아요. 예. 그래서 세멘트 풀이 적게 들어간다. 근데 반면에 이 쇠석자갈은 크라시아라는 걸로 막 부셨어요. 돌멩이를. 그러니까 내부에 균열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표면이 거칠거칠해서 이 세멘트 풀의 부착력, 접착력은 좋다. 근데 또 표면이 이 면적이 커서 세멘트 풀은 많이 들어간다. 이러한 뭐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우리가 다 생각을 하려면 골치 아프고 요즘에는 강자갈, 둥근 자갈이 귀하니까 그냥 다 레미콘 공장에서 그냥 크라시아로 부신 쇠석골재 그거를 쓴다 이겁니다. 콘크리트, 세멘트에 꼭 필요한 그 물의 양은 세멘트 무게의 40% 넣으면은 그 화학적으로 반응하는 데는 딱 좋고 강도도 좋아요. 물을 적게 넣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레미콘 믹서를 이거 비비면은 우리가 슬럼프 값이죠. 이게 너무나 찰떡처럼 이게 돼가지고 작업성이 떨어진다. 워커빌리티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작업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더 넣어줘요. 40%만 넣는 게 아니라 60%, 65%를 넣어주는 겁니다. 이 반죽 질기, 그 슬럼프 값을 물로 조절하는 게 제일 그냥 쉽죠. 뭐 다른 요소도 있지만은, 그래서 슬럼프 값, 뭐 30cm 위에서부터 8cm짜리, 12cm짜리, 뭐 15cm짜리 이런 거를 쓰는 거예요. 이 사진에 보듯이 이게 테헤란로 어떤 빌딩에 이게 기둥이 붕괴가 되는 지금 실제 사진인데, 저 보세요. 그냥 미련맞게 철근을 그냥 저렇게 순간격 무시하고 배근을 하고 콘크리트를 부니까 어떻게 돼요? 다 그 안에 골재가 걸리고 시멘트 국물하고 뭐 모래 빠져나갔겠죠. 그러니까 그 기둥에 철근을 피복하는 피복 자체가 콘크리트가 아니라 뭐예요? 그냥 세멘트 국물로 됐겠죠. 그 다음에 빠져나가니까 재료 분리가 돼서 곰보도 되고. 그런데 압축이 작용하니까 이 콘크리트가 제대로 제 힘을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철근은 좌구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붕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저런 간단한 거를 지키지 못해서 어마어마한 금액의 빌딩이 지금 붕괴가 되는 겁니다. 저 기둥이 2층에 있는 2층에. 자, 지금 저 보수가 굉장히 저 건물이 지금 붕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을 무시하면은 엄청난 재산이, 엄청난 빌딩이 붕괴가 되는 거예요. 기본을 무시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철근 콘크리트는 이 콘크리트 재료하고 이 철근이 서로 합성체로서 서로를 보완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시공도 잘 돼야 되고, 그거를 양생이라 그러죠. 걔가 강도가 나타날 때까지 잘 보살펴 주는 거. 이런 양생을 하고 보양을 잘 해주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상으로 이 시간에 콘크리트가 곰보가 되면은 첫째, 내구성 떨어지죠. 외관, 특히 노출 콘크리트 경우 같은 말도 안 되죠. 외관이 벌써 보기가 싫고, 그 다음에 강도 떨어지고, 수명도 떨어지고, 유지 보수하는데 또 비용 들어가고. 네. 이 사진은 지금 어떤 콘크리트, 노출 콘크리트 같은 경우 곰보 가진 거를 보수한 거예요. 네. 이 사진 제공은 나눔 테크에서 제공한 사진인데 이렇게 보수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미국, 캐나다, 유럽 쪽에는 물론 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콘크리트조로, 철근 콘크리트조로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까운데 레미콘 배처 플랜트가 있어서 전화하면 지키다 오고 또 전화하면 또 펌프카도 와서 또 막 쏴주고 이러는데, 이 외국은 우리랑 사정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조로는 거의 안 하는데, 학교 관공서, 상업시설 같은 거, 또는 이렇게 좀, 위로 올라가는 건물도 예를 들어 5층 건물이다. 그러면 1층, 2층까지 콘크리트가 돼요. 그 위에
2층 바닥에서부터 목조로 3계층이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5층 건물이 돼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서 공사들 잘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곰보가 되면은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콘크리트 칠 때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이브레타 같은 거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함부로 막 물 타지 말고 그렇게 해서 잘 하면은 좋은 철근 콘크리트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지난 영상인가 한국 건축 시공 기술사 회에서 우리 기술사 회원이 그 앱 개발한 거 있죠. 콘보 앱하고 콘업 그리고 그 콘보 앱. 저는 그 콘보 그 앱이 굉장히 쓰기 편한 것 같아요. 현장에서 직접 이 관리자 하시는 분들이나 뭐 시공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감리하시는 분도 이 콘업하고 그 콘보 앱 좀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